자, 이어서 253페이지 보실까요? 세 번째, 유도등 및 유도 표지가 납니다. 자, 여러분 유도등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죠? 어느 설비에 들어가요? 피난 구조 설비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유도등은요, 기본적으로 자, 이 종류를 보면 자, 첫 번째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통로 유도등에는 기본적으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거실, 그 다음에 복도,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고, 자, 복도에 설치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 설치는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유도등에 전원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중에 차차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피난구 유도등과 자, 통로 유도등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자,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자, 통로 유도등에서 여러분 거실 통로 유도등. 자, 그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 그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 자, 첫 번째. 항목 한번 볼까요? 자, 피난. 자, 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설치 높이 한번 볼까요? 설치 높이입니다. 자, 설치 높이 할 때 여러분 피난구 유도등은 자, 여러분 근데 피난구 유도등이 뭔지 알아야 그걸 머릿속에 두둥가 말둥하죠. 여러분 피난구라는 말뜻이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도망가는 구멍. 이러면 안 될까요? 도망가는 구멍이야. 자, 이건 뭐냐면 여기가 도망가는 구멍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여러분 램프 있죠? 가장 기본적이니까 여러분 문이 있어. 자, 우리가 출입하는 그 문의 위에 상부에 보면 자,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피난구 유도등이야. 요게 지금 여기가 있는 게. 자, 그러면 높이가 여러분 높을까요? 낮을까요? 왜 높게 설치할까요? 평상시에 너무나 낮게 해서 이게 잘못하다가 파손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설치 높이는 손이 대면 안 되니까 1.5m보다 높아야 되네. 그래서 얘는요, 자, 1.5m 이상의 설치라고 나와요. 그러면 거실 통로 유도등은 뭐냐? 거실. 여러분 어딜 보고 거실? 우리 집에는 여러분 집에는 없죠? 여러분 당연히 없어. 조금만 하잖아. 그러면요, 여러분 거실의 정의가 아까 뭐요? 사무실도, 집회 관람, 이런 뭐 판매실, 이건 전부 다 전부 다 이게. 자, 그럼 예를 볼까요? 혹시 마트에 갔는데 화재가 났고 정전이 됐어. 그럼 혹시 내가 왔던 길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방향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죽네? 그럼 빨리 여러분 나가는 구멍을 표시를 해주는 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장에 보면 천정에 달려 있어. 그래서
또 도망가는 구멍이 화살표 쪽으로 이렇게 거실 통로 유도등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이렇게 요 유도등 표시가 피난구 유도등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게 여기 뭐 조그마하게 그려져 있어. 아셨죠? 이 뜻이 뭐예요? 너 이쪽에 도망가는 구멍이 이쪽으로 가면 있어라는 거. 이게 천장에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높게 있어요? 낮게 있어요? 그러면 높게 있다는 얘기는 몇 미터예요?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복도입니다. 복도. 여러분 복도가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복도는 문제는 뭐냐면 저게 높게 있어야 될지 낮게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빨리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돼. 근데 이제 왜 낮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얘는 밑에 걸리적거리는 게 만약에 있다고 보니까 거기서 걸려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한테 밟히는 거죠. 이제 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밟혀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부분을 여러분 비춰줘야 돼. 그래서 얘는 낮게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몇 메타라고 나와요? 여러분 1m 이하라고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m 이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단 통로 유도등. 여러분 계단이 여러분 왜? 자, 이렇게 계단이 있어. 자, 이렇게 있는 다음에 이렇게 있는 다음에 또 다시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계단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보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설치되어 있죠. 혹시 램프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램프가 안 들어왔을 때 이거 불빛 갖고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밝기는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높게요, 낮게요? 그래서 1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뭔지만 알면 그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설치 간격 좀 볼까요? 설치 간격. 여러분 피난구 유도등은 자, 설치 간격을 자, 모든 피난구마다 하게끔 돼 있죠. 자, 그러면 거실, 복도, 계단, 통로, 유도등은 설치 간격이 어떻게 되냐? 요 두 개가 여러분 설치 간격이 똑같아. 여러분 모퉁이 있죠? 여러분 모퉁이 돌아서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나오는 게 있죠? 얘는 보행거리가 있겠죠? 자, 보행거리 일정 이상 떨어지면 저걸 또 설치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또 길을 또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보행거리입니다. 아셨죠? 20m마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도입니다. 자, 두 개는 여러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입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여러분 설치 간격이 어디마다? 모든 계단 참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계단 참이 어디예요? 여기 쉬는 공간이죠. 이 공간이. 그래서 자, 계단 참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 밝기가 필요합니다. 밝기. 여러분 밝기는 여기만 보시면 돼요. 계단 통로 유도등의 밝기의 최소 밝기는 1럭스. 럭스. 자, 이상이면 되는 거죠. 조도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우리 254페이지에 유도등에 전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유도등의 전원은 자, 뭘로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축전지죠. 여러분 축전지가 뭔데요? 전지를 축적해 놓는데 여러분 배터리는 일반 쓰면 한번 쓰면 축적이 안 되죠. 얘는 여러분 쓰고 나면 전기로 여러분 계속 충전이 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충전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일정 시간 동안 빛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원 일정 시간 공급이 돼야 됩니다. 최소 몇 분 이상? 20분 이상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네. 20분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여러분 소방 쪽에서 기본적인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 뭐라고요? 20분이야. 그 20분이 그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 119에 전화하잖아요. 자, 119가 우리 집에 오는 시간 몇 분 삼아요? 20분 잡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소방 쪽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최소 얘기 나오면 20분이라는 얘기가 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다음에 좀 하고,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도 표지도 나중에 좀 볼게요. 자, 그러네. 네. 자, 25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258페이지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옥내소화전이 나와 있죠. 옥내소화전이.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여러분 옥내소화절비 여러분 자 기준입니다. 자, 259페이지 보면 자, 이 기준이 있죠. 기준. 자, 첫 번째 여러분 방수 압력이 있습니다. 자, 방수 압력. 그래서 얼마예요? 자, 0.17 메가파스칼이라고 읽어요. 아셨죠? 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방수 압력. 두 번째. 자, 그러면 방수 압력만 여러분 압력이 일정 이상 안 되면 여러분 물이 멀리 안 나가고 앞에만 떨어지니까 자, 있다면 여러분 이제 또 양도 필요한 거죠. 자, 방수량도 필요합니다. 자, 방수량은요. 자, 시간을 따질 때 초로 따질까요? 시간으로 따질까요? 분으로 따지죠. 분으로 따져요. 아셨죠? 그래서 자, 1분당 자, 몇 리터요? 130리터 이상은 나와야 돼요. 이게 최소값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건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호수 구경이 있어요. 구경. 몇 미리요? 40mm 이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얘가 물이 나오는 자, 가지고 있는 양이 필요해요. 수원. 저장량이죠. 다른 말로 보유 수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수량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는요. 얘는 최대 몇 개까지만 계산하면 되냐면 최대 5개만 계산합니다. 자, 여기다 한 개당 여러분 몇 톤씩 곱하냐면 2.6톤을 곱합니다. 자, 2.6톤을 곱해요.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3톤이죠. 여러분 세제곱미터나 물은 자,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나 톤이나 단위가 같은 겁니다. 아셨죠? 이거 톤도 같은 단위예요. 톤도. 자, 지금부터 2.6이 나온 게 배경갑니다. 아셨죠? 2.6이 나오긴 배경. 여러분 2.6은 자, 보실래요? 여러분 방수량이 여러분 지금 1분당 몇 리터예요? 130리터라고. 곱하기 여러분 몇 분 동안 계속 나와야 돼요? 20분. 20분은 왜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네가 끄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쩌까 막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네가 냈잖아 불은. 그러니까 네가 끄고 있어. 그게 여러분 지금 소방설비예요. 소화설비고 하셨죠? 내가 불렸으니까 내가 꺼야지 뭐 소방관이 꺼줄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얼마가 돼요? 이러면 2600리터라고. 그럼 이걸 톤으로 바꾸면 나누기 1000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2.6톤이 된다고요. 그래서 2.6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외우는 것도 여러분 괜찮아요. 아셨죠? 13톤 여기까지. 이게 기준값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얘가 5번에 바로 옆에 1번. 자, 258페이지입니다. 아셨죠? 이제 거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자, 기동용 수학 개폐장치 용적은 몇 리터요? 자, (100리터) 자,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수조에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펌프가 분명히 여기 존재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가져와서 자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올려줘야 된다고. 그럼 문제는 여러분 이 펌프가 몇 년 만에 돌아요? 10년 만에 돌지 아니면요 어제 돌았는데 또 돌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저거 안 쓰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펌프가 돌았는데 자 이럴 경우 여러분 한 3년 만에 한번 돌았다고 칩시다. 쉽게 좀 줄여서 3년 만에 돌았어. 펌프를 가동하잖아요. 얘가 물을 못 끌어올릴 가능성이 100%야. 물을 못 끌어올릴 가능성이 100%라고요. 왜요? 잘 봐요. 여러분 여기 펌프가 돌잖아요. 여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고 하죠? 흡입행정. 흡입 토출이라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 여러분 물이 계속 차 있을까요? 물이 없을까요? 없어버리겠죠? 빠져버렸을 거란 말이야.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간에 요 구간에 여러분 저 흡입 구간에 배관에 물이 없으면 안 빨린다고. 옛날에 여러분 펌프할 때 여러분 물을 왜 부었어요? 여기서 진공 상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물이 없는데 뭐 지금 진공 상태가 안 되니까 펌프 혼자만 돈다니까.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 기동 수압 개폐 장치는요. 자, 여기에다 여러분 물통을 만들어. 물통을 만든다고 하셨죠? 그러면 얘가 돌 때 여러분 여기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은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없을 수 있으니까 직원이 또 가서 분명히 뛰어서 가서 분명히 또 이걸 할까? 못하지. 요게 여러분 몇 리터짜리예요? 100리터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옥내수화종 펌프의 성능은 최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이 몇 프로요? 자, 최절 운전을 할 때는요 140%. 자,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펌프가 돌아요. 펌프가. 자, 문제는 이 펌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거나 이러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펌프가 가동이 됐다는 얘기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불도 안 넣는데 여러분 얘가 가동이 됐다는 잘못하면 다른 데서 압력이 작은 데서 아니면요 뭐가 문제되는 곳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쪽으로 나중에는 정말 화재가 났을 때는 어쩔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재가 안 났으니까 이쪽으로 나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밸브를 잠궈요. 아셨죠? 이걸로 오프한다고요. 잠근 상태에서 배관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배관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밸브를 열어버려.
그러면 펌프는 돌아도 자, 물이 계속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최절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최절운전. 그러면 얘는요, 그냥 보내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 마찰이 적어진다고. 그래서 더 빨리 돌게끔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또 빨리 돌아도 얘가 또 혼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돌리지 말라고. 압력을 또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자, 압력에 여러분 140% 이내가 되라고. 아셨죠?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자, 세 번째가 여러분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 얘기 세 번째가.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수는 그 저수량이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 가장 많은 층에 설치 개수 최대는 몇 개라고요? 5개. 자, 2.6톤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단 옥내 소화전의 수온의 수량 산출 시, 자, 여러분 고층입니다. 자, 고층은 여러분 30에서 49층이 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 5.2를 곱하래요. 그 다음에 자, 초고층일 때는 여러분 얼마로 곱해요? 7.8. 자, 보유 수량을 계산할 때 보유 수량입니다. 자, 고층입니다. 초고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일 때는 여러분 몇 톤을 곱했어요? 때는 2.6톤이라고. 자, 고층일 때는 여기에 몇 배일까요? 2배. 초고층일 때 여기에 몇 배요? 3배야. 자, 그러면 2.6 곱하기 2배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5.2가 되는 거죠? 5.2톤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 2.6 곱하기 여러분 몇 배요? 3배. 그러니까 3, 6, 18, 7.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고층은 2배였고 초고층은 3배였거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260페이지 보면 이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값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화재 안전 기준에서 여러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게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고층 건물의 안전 기준도. 그래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런 거 보지 마십시오. 아셨죠? 기본 핵심은 여러분 다 지금 설명을 들은 거야. 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 여러분 5개 여러분 소화 설비가 있죠. 소방 설비가 있었죠. 그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불을 끌 수 있나요? 그러면 소화 설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모든 건물에 이걸 기준으로 갖추게끔 돼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아파트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없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오래된 건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법 당시에 그게 없었으니까 새로 설비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하여튼 스프링클러 좋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스프링클러 용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용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263페이지 보면 여러분 이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값이 있죠? 자, 기준값입니다. 첫 번째 방수 압력이 있죠. 그래서 얼마요?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수량이 있죠. 자, 얘는 1분당 80리터 이상이면 돼요.
자, 세 번째. 보유 수량이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보유 수량은 설치 기준 개수가 여러분 각 건물의 용도마다 달라요. 설치 기준 개수가. 자, 그래서 설치 기준 개수가 자, 여기는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는 여러분 설치 기준 개수가 몇 개냐면 10개예요. 아셨죠? 아파트에서는 10개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10개만 곱해주면 되는데 자, 그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 중에서 자, 기본적으로 10개 이내에서 곱해주면 되는데 잠깐 보자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설치된 자, 아파트 경우입니다. 아파트에서는요. 가장 많이 설치된 자, 헤드 수입니다. 자, 헤드 수인데 여러분 아파트는 최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아셨죠?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6톤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을 때는 여러분 몇 톤이에요? 16톤이 되는 거죠. 가장 많을 때는 16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1.6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1분당 자 80리터가 되는 거죠. 곱하기 몇 분? 20분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이 16, 1600리터니까 얘는 1.6톤이 되는 거죠. 요거였죠?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이게 만약에 고층이면 몇 배일까요? 2배. 초고층일 때 몇 배? 3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클러의 종류 좀 볼까요? 자, 스프링클러 여러분 건식이 있어요. 자, 습식 있고 자, 준비작동식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스프링클러 종류를 크게 자, 개방식과 개방형과 폐쇄형 두 가지 있어요. 자, 근데 개방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제 살수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일반적인 폐쇄형은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일제 살수식은 여기 일제가 뭐예요? 메이드 인 재팬?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영화 보면 혹시 스프링클러가 터졌어. 혹시 하나만 나오던가요? 아니면 다 같이 다 터지던가요? 그게 일제살수식이야. 그러면 그걸 쓰는 이유가 있죠. 여기만큼 안 돼. 순식간에 여러분 화재가 번지니까 다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요. 자, 화재 고위험 시설이죠. 화재 고위험 시설일 그런 데서 써요.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가스 저장소. 여러분 가스 화재가 여기다 놓으면서 가스가 샜는데 여러분 저쪽에도 바로 퍼지지. 여기만 열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같이 나와야 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화약 저장소. 폭발물 저장소 이런 데는 여러분 전부 다 자,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이때 쓰는 게 여러분 일제살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쓰는 여러분 일반적인 요 폐쇄형은요 끝에가 다 막혀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스프링클러가 지금 여기 설치가 됐는데 요게 스프링클러 아셨죠? 제가 여기 교탁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열을 받으면 얘가
이 안에 있는 게 열을 받으면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밑으로 이제 더 턱 튀어나와. 그럼 거기서부터 물이 분사가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아니죠? 헤드가 다르잖아요. 이게 스프링클러라고요. 자, 얘는요 붙박이 프레스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왜요?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돼요? 한번 더 쳐볼까요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폐쇄형들은요 화재 감지만 된 것만 나오게끔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아? 여러분 폐쇄형이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딴 데 불도 안 났는데 다 같이 여러분 타려면 여기만 타야 되는데. 자, 문제는 화재가 나면 화재에 의한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불은 이만큼 났는데 물이 다 같이 오니까 그 물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2차 피해가 여러분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게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래서 폐쇄형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건식은 뭐고 습식은 뭐고 준비작동식은 뭔지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건물이 있다. 자,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어디선가 여러분 저수조가 있겠죠. 그래서 펌프로 여러분 요거 자 배관이 전부 다 스프링클러로 연결됐다고 칩시다. 연결돼서 이거 소방 펌프예요. 자, 건식은요 여기까지 물이 하나도 없어. 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요 펌프 근처에 여러분 별도에 뭐가 있냐면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에 자 이쪽으로 나오는 요 부분은 여러분 1차 측, 자 요 부분이 나가는 쪽이 2차 측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측까지만 물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 없는 방식. 자, 건식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 물이. 그럼 얼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문제점은 뭘까요? 화재가 나면 한참 걸려서 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거 전부 다 정리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습식은 뭐냐? 여러분 밸브가 여기 있어. 밸브가 여기 있으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다 차 갖고 여러분 스프링클러 요 바로 앞에까지 여기까지 물이 다 차 있어. 이게 습식이야. 그럼 습식은 바로 요 헤드 바로 여기까지 차 있다는 얘기죠. 불만 나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준비작동식은 요 밸브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쪽에 있어. 여러분 습식은 각 지역별로 있어요. 아셨죠?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여러분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습식은. 자, 그러면 이 준비작동식은 보세요. 자, 이 실 어디인가 있어. 실 여기 있죠? 실 어디인가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지하 주차장 가잖아요. 지하 주차장 가면 여러분 요 준비 작동 실이 별도로 있어요. 준비 작동 펌프가 있는 밸브가 있는 그 실이 별도로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이 1900년도에 지었던 지하 주차장 가면요 오래된 아파트 가봤잖아요. 그럼 지하 주차장 가면 빨간색으로 큰 핸들 들어놓고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 지금 준비 작동 밸브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실에 준비 작동식이 있어서 그 실에서 밸브에 여기 1차층까지 물이 있고 2차층에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이 없지만 그 실에 있는 그 밸브까지는 물이 차 있는 방식이에요. 아셨죠? 그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배관 내 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식은 물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 거야. 정확히는 여러분 밸브에 얘도 1차 측까지는요 물이 있지만 2차 측까지는 2차 측에는 물이 없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는 물이 없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습식은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차 있다고요. 그러면요, 얘는 밸브의 1차 측 물이 있어. 밸브의 2차 측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물이 흐르는 그 유수 검지 장치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그 검지를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물이 흘렀다는 얘기는 어디서 터졌다는 얘기죠. 터지는 이유가 화재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지하는 게 이게 습식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준비작동식이에요. 자, 준비작동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요, 자,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만 정확히는 여러분 1차 측에는 물이 있고 2차 측에는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여러분 설치 장소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동파. 여러분 동파가 얼어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건식은 전반적으로 물이 없다는 개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없어. 그래서 동파 우려 없습니다. 동파 안 돼. 자, 그런데 습식은 여러분 동파 우려가 크죠? 왜요? 전부 다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준비작동식은 여러분 얘는 동파 우려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온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온하면 되고 2차 측은 어차피 물이 없으니까 보온을 안 하면 돼. 그래서 동파 우려가 없어요. 그러면 설치 장소로 보면 여러분 건식은 물이 없기 때문에 자, 어디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실외. 그러면 실외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실내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실외야. 자, 그러면 습식은 절대 실외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어니까. 그래서 반드시 얘는요 실내용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즉 외부용, 내부용으로만 써야 된다고요. 자, 근데 준비작동식은 분명히 실내는 실내인데 실내와 실외 온도차가 거의 없어. 여러분 지하 주차장 혹시 분명히 실내 개념인데 여러분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크게 안 난다고요. 아셨죠? 근데 실내는 실내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여러분 공장에서도 막 트럭이나 지게차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게 크게 문 열어놓는데 그런 공장들 있죠. 그런 공장은 자, 요 준비 작동식을 씁니다. 자, 그럼 사용 밸브가 있어요. 자, 건식은 여러분 건식 밸브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습식은 여러분 습식 밸브라고 하지만 이거 알람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유수가 흐르는 것을 검지해서 여러분 소리로 알려줘요. 자,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 밸브. 다른 말로 영문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프리 액션 밸브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소방용수. 도착입니다. 자, 건식은 염려는 없지만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사용도 많이 범위가 넓어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물이 저 밑에 저수지에 있는 거죠. 대부분 여름 배관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용 도착이 가장 늦죠. 그러면 습식이 가장 빨라요. 자, 준비작동식이 비교적 빠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준비작동식이 여러분 얘가 설비비가 가장 고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여러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 뭐 자동화된 탐지 설비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다음에 우리 심화 시간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11 뭐에 보면 이제 11장에 보면 가스 설비 나와 있죠. 페이지, 자, 282페이지. 가스 설비입니다. 자, 가스 설비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여러분 이 가스배, 자, 282페이지 보면 뭐 도시가스 공급 과정도 있지만, 자, 여러분 압력이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가스 설비에서, 자, 압력은 저압, 자, 중압, 자, 고압이죠. 여러분 저압은, 자, 얼마가 되면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됩니다. 자, 중압은 0.1 메가파스칼, 자, 이상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이 돼요. 자, 고압은 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압은 어떨 때 쓰냐? 저압은요, 자, 소규모 지역이나 사용량이 적은 지역에서 쓰는 거죠. 자, 중압은, 자, 이게 대규모 지역입니다. 지역이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자, 중압을 써요. 자, 근데 고압은 어떨 때 쓰나? 여러분 이 가스를 장거리 이송시킬 때, 멀리 보낼 때 쓰는 게 여러분 고압으로 보내줍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자, 그게 여러분 먼저, 자, 여러분 도시가스 공급 압력의 분류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냐면 가스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LPG, LNG, 자, 도시가스,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갈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종류를 볼 건데, 자, 종류는 잠깐 먼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잠깐 먼저 쉬었다 가겠습니다.